안녕하십니까. 기자의 시선 임소입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올라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하며 성장률이 떨어진 일본은 1986년 오일 쇼크 이후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무역 환경 약화로 인한 경기 둔화, 더 이상 돈이 돌지 않는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라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대출 금리는 5%대에서 2.5%대로 하락하게 되었고, 금리가 인하하자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은 이때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며 여기에 혹한 기업과 중장년층은 소위 대박을 꿈꾸며 자산 시장에 대거 진입하게 되죠. 이후 정부까지 나서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나서니 투자자들은 더욱 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경제 성장률은 1987년 다시 성장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집값이 너무 비싸진 나머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서민들은 정권을 향해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에 정부는 전격적으로 다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천천히 올려야 할 금리를 너무 급격히 올려버린 나머지 이전까지 크게 올랐던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 이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의 경착륙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 내 집값 하락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는 동시에 진행될 것이며, 단기간 급락한 아파트는 곧장 회복세로 접어들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부동산 가격 하락세와 비교하면 현재 한국의 집값 하락세는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집값 하락률은 세종 12%, 대구 9.2%, 서울 4.9%에 이르렀습니다.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18%나 급증하지만 수요는 바닥인 상태입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 인구마저 줄어들다 보면 누가 부동산을 사느냐의 문제가 아닌 부동산을 애초에 살 사람이 없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실상 부동산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선 주택의 공급보다 구매 수요가 증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 구매의 핵심층인 인구수도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기에 일본과 같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함께 지속적인 경계 침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경계해선 안 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는 금리 인상과도 관계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집값 하락 원인으로 금리 인상도 꼽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25%입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6차례 연속 인상하면서 201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기록이죠. 그럼 한국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내리는 건 언제쯤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은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3분기에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 등은 변수가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내년 1분기 후반에 종료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강력하게 치솟은 금리 인상의 여파에 따른 집값 하락세가 당장 완화될 것인지는 미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외뉴스통신 임소희였습니다.